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 소재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이전으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상병원 세종시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맞춤 지원을 통해 5년 안에 500개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 소재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이전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관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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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소재 충남도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 지역 주민들은 다른 시도에서 기관을 더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 4곳을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치단이 갈 때까지 선발을 호호거리며 아산시를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게 이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충남 지역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있음에도 민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업무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탁상 행정으로 구시대의 관료적 발상으로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용역 과정에서 아산시와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에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저희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잔류와 진흥원 본부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로남불, 지역 이기주의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충남도청에서 다시 한번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상병헌 세종시 의장이 경찰의 사건 송치 결정으로 사면 초과에 놓였는데요. 여기에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 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병헌 세종시 의장. 최근 세종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30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상 의장에 대한 징계안이 다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 의장과 관련해 의회에 접수돼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징계 요구서와 불신임 결의안 등 2건. 이 중 징계 요구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검찰 송치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일단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30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모든 그 이후에 본회의는 보이콧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당사자인 상병헌 의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가운데 26일 열린 의정 브리핑에선 기자들의 질문 순서가 다가오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불신임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이나 중앙당 차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같은 당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불거지고 있는 상병원 세종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논란이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맞춤 지원을 통해 5년 안에 스타트업 500개, 유니콘 기업은 2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특허와 논문 등 각종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업체로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 홍보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수월했던 게 천안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이랑 연구소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 거래처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중간이라 편한 게 있더라고요.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10년 안에 매출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2개를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 자체적이나 한자연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연간 지금 발굴되는 게 한 450개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 450개 정도의 검증 절차를 받은 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100개를 저희 그린 스타트업 타운 내로 지금 들어와서 천안형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국적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저희 프로세스입니다. 시는 메타버스와 차세대 모빌리티, 미래 의료, 비대면 플랫폼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1단계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 데 이어 2단계인 이노스트 타워까지 내년에 준공되면 스타트업 인력 1000명가량이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개의 지식산업센터와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기존 14개 산단과 함께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5년 동안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지역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스타트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가 1등급, 아산시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전년도 3등급에서 2계단 상승하며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등급에 올랐습니다. 아산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2등급과 청렴 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교육청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는 현행 단체 협약 규정을 시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종시당은 지난 25일 두 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 단체 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교육청은 8곳에 이르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시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건설 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지역 제한 제도 개선과 신속 집행 조정, 관급자재 처리 기간 단축 등입니다. 또 감사위는 앞서 소규모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 점검을 통해 신호수 누락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H3 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무촉매 수소 발생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백금이나 이리듐 등 고가의 촉매제 대신 탄소 나노튜브를 적용한 수전의 스택으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업체 측은 올해 수소차 2만 4천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인 500kW급 수소 발생 장치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의 핵심이 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는 연내 지정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대전과 세종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지자체는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연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신청 이후 진행될 산업부 평가, 현장 실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의에도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의 지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연기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신도시 4생활권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5생활권의 스마트시티 등 3개 지구입니다. 특히 세종은 미래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 즉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스마트시티 조성은 아직 방향성마저 명확치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는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철안시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8억 1천만 원을 들여 전옥스 버너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며 천안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모두 266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합니다. 시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각급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인력은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54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19명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채용 분야별로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 1주년을 맞아 2편의 기념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연은 오는 3월 2일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독일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함께하는 공연이 열리고 두 번째 공연은 3월 30일 양방원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2편의 공연은 다음 달 9일 낮 2시부터 세종예술의 전당 누리집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아산 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아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높이고 산후 관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산시 총 인구수는 36만 5천여 명, 4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반대로 2017년 1.397에서 2021년에는 0.90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아산시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부터는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아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첫째와 둘째는 한 번에, 셋째부터는 5년에 걸쳐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관리비도 지원됩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도 운영됩니다. 임신부가 아산 지역 산부인과에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편도로 4차례까지 지원되며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 시책이 출산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6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36곳으로 늘게 됩니다. 아울러 나성동과 어진동 등 2곳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나눔터 3곳에서 야간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천안 물류단지의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천안시는 미분양된 물류시설 용지 가운데 약 9,500제곱미터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공실 해소 등 물류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15년 이상 무사고인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 택시를 양수할 경우 융자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8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이 기간 대출이자 가운데 1.5%는 시가 부담합니다. 천안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과 치료비, 미용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복숭아 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하는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나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장단에 배포하는 한편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30일 위탁재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 또는 농가 모집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위탁재배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배경 설명에 이어 세종시 가든쇼, 농업기술센터의 재배하우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은 지역 상생을 위해 수목원 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식물을 지역 농가를 통해 공급받는 위탁재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